자, 이제 경성고등학교 신입생 적응교육 책자를 보면서 학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마크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올해 1학년부의 그 슬로건입니다. One Goal, One Team, One Grade에서 어드미션 2025 라고 뒤에 교표 앞에 손을 맞잡고 있는 이런 문양이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하나의 목표로, 또 하나의 팀으로, 또 하나의 그레이드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학년 이런 뜻도 있고, 퍼스트 그레이드는 보통 1등급이죠. 1등급을 우리가 맞아보자. 3월 24일 날 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모의고사에서 한번 1등급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드미션 2025는 여러분들은 이제 2025 대입 학생들입니다. 보통 몇 대입, 몇 년 대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학생의 대학교 1학년 때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5학번입니다. 2025 대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1학년을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현황, 본교의 교훈은 용감, 사랑, 진실입니다. 용감, 진실, 사랑, 이렇게 해서 용진사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책자에는 용감, 사랑, 진실로 이렇게 배치를 했네요. 본교의 교목은 느티나무, 본교의 교환은 꽃사과. 학급 학생 현황입니다. 1학년은 219명, 3학년은 214명. 이렇게 본교는 총 8학급으로 총 63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 그리고 조회가 20분이 있고요. 8시부터 50분간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후에는 12시 50분부터 또 50분간 수업을 진행되고요. 학급 종례가 4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이 바로 또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또 6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석식을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식은 각자 먹던지 학년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볼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 현황을 보고 전체 선생님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간 수업 운영 시간표, 우리는 보통 월요일은 7교시, 금요일은 5, 6교시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부서 안내, 교무부는 학교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1학기는 7월 15일까지, 현재 코로나 대응 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고요. 2학기는 12월 30일까지 이루어지고 2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더 학교를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마다 중간 한번, 기말 한번 이렇게 있죠.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되었는데,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의 서술형, 노출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쳐서 학기말 총 배점의 50%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를 생각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기 위해서 내신 챙겨주는 학원 다녀야지 많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평가 비중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너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은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하지만 기록은 모두가 좋은 기록을 만들 수 있어요. 4등급 인서울 못하죠. 하지만 좋은 기록, 정말 성실한 수행평가와 심도 있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좋은 기록을 만들었을 때 인서울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S복습하고 선생님이 내주는 수행평가의 질을 좀 더 높인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신경 쓰고 수행평가는 그냥 이거 뭐 기본 점수 받아도 되지,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수행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기고사 실시 예정일, 예정일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달력에 표시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플래너를 배부할 거예요. 저희 학년부에서 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예정일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 수학은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저번에 수준별 수업을 위한 분반고사 봤었죠. 출결은 5일 이내 결석계를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인정결석은 자기가 얘기하든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하든 말씀을 드리고, 인정결석 일수는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고 하도록 하고, 결석계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3일 이상의 결석에 대해서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석차 등급. 석차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주 고등학생이라면 기본 상식이에요. 학교 내신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4% 이내가 1등급, 11% 이내가 2등급. 그래서 4, 11, 23, 40까지만 알면 돼요. 이 뒤는 뒤로 하면 돼, 뒤로. 100에서 40 빼면 60. 100에서 23 빼면 77, 100에서 11 빼면 89, 100에서 4 빼면 96, 이렇게 하면 돼요. 4, 11, 23, 40. 여러분들 쉽게 그냥 4월 11일 밤 11시 40분, 밤 11시면 23시죠. 그럼 4, 11, 23, 40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아두면 생각하기 좋으니까.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은 우수보통 미흡으로 80점, 60점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요.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경성대 교육과정 단위배당표입니다. 고등학교의 단위배당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다음 연구부. 연구부는 여러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인데요. 각종 재능 경진대회 개최한다든지, 경진대회는 작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 경진대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교에서 이제 경진대회 실적을 이제 대입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경진대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짜 순수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상을 받으면 나의 노력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나의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전생활부. 안전생활부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생활평점제를 상벌점제 운영하고 있고요. 상점 우수 학생 시상이 있고, 벌점 과다 학생에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도위는 실시, 그리고 뭐 중징계는 이렇게 퇴학까지도 된다는 거. 지금 뒤에 보면 상점 기준표는 쭉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상점을 받는지. 벌점 기준표를 보면은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어요. 별표가 있는 곳은 선도위원회 회부가 바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교칙이 있는데요. 제일 민감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교내에서는 항상 교복을 착용해야 됩니다. 체육 시간은 체육복을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체육 시간은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이 끝나면 바로 환복해서 단정하게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지참하거나 사용 시 2주간 학교에서 보관하는 거다.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신발은 슬리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 자습할 때는 슬리퍼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뭐 4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신발 막 답답하니까 야간 자습실에는 슬리퍼를 허용하지만, 야간 자습이 끝나면 다시 신발을 신고 하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두발에 대한 내용은 학생다운 단정한 모양과 길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왔을 때 완전 장발로 온 학생이 있던데 학교 교칙에 위배되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흡연은 3회 적발이면 퇴학입니다. 3개년간 누적 처리되니까 그 부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요. 자, 교권 침해 사안 발생하면 선도위원회 개최. 교권 침해하지 않도록 선생님께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징계의 종류는 퇴학까지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자, 창체방과후부는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더 특성화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자동, 봉, 진 그대로 있고요. 교내 봉사 프로그램이 저희 학교에 되게 많습니다. 대학에서 다른 건 이제 많이 축소가 됐는데, 특히 창체방과후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인성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리더십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하길 바래요. 봉사활동에는 나중에 학교에서 모집을 할 거예요. 우리 교내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몇 명 모집합니다 하면은 재빠르게 신청해서 전부 다 교내에서 풍성한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외에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따로 봉사하는 거는 이제 대학에 인정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센터 가서 봉사활동하고 선생님이 봉사했어요, 봉사 시간 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대학교의 입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내에서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돼요. 봉사활동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저 아까 말했지만 수준별 학년별 희망 과목을 개설해서 교과뿐 아니라 재능도 있고요. 수강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년에 총 1기, 2기, 3기, 4기 운영이 되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부는 여러가지 상담을 제공하고요. 클래스는 본관 2층 있습니다. 본관 2층에 되게 멋있는 벽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민 상담, 심리 상담, 책 읽기, 보드게임, 그러니까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2층에 가서 되게 친절하신 상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좀 쉬셔도 될까요? 라든지 선생님 저 이런 힘든 점이 있어요 라든지 이렇게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받아줄 거예요. 저도 이제 교사만 아니면 여기 클래스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친절하고 안락한 환경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상담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상담에는 이런 심리 상담이나 정서적인 상담도 있겠지만 진학에 대한 상담도 있겠죠. 진학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진로 상담실이 있어요. 진로 상담실은 진학관이라고 해서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등교할 때 왼쪽에 있던 낡은 건물,
그게 진학관이거든요. 진학관 2층에 3학년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상담 선생님이라면 이번엔 진로 선생님 찾아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진로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경성고 진로진학 상담실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해서 선생님 경성고 학생인데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시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에 있다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육정보부. 교육정보부는 여러가지 선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이고요. 우리 학교는 리로스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리로스쿨을 사용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신입생 여러분들의 리로스쿨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리로스쿨 아이디는 학번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도 22년도죠. 이 짝대기 그 다음에 일반 1번이면 10101 이런 식으로 이게 아이디고요. 비밀번호는 18개입니다. 비밀번호는 반드시 수정해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막 정보를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리로스쿨로 뭐 내자 이렇게 하는데 막 다른 학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수정하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는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리로스쿨은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리로스쿨을 접속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접속을 해요. 융합교육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화된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저 프로그램이라 해서 과학영재학급, 문사철사학급, AI 융합 운영을 합니다. 금요일 방과 후 및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요. 운영 방침은 연간 총 100시간 이상의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에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선발을 해요. 가정통신부는 이미 발송을 했고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집중 관찰 기간이 있습니다. 3월 달 동안 담임교사나 수업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관찰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한 학생들은 연간 100시간의 별도 프로그램을 듣게 되고요. 캠프도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합교육부에서는 금요 통섭 캠프와 교과체험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에 뛰어들기 제일 좋은 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 융합교육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뛰어들어서 경성고등학교의 생활을 마음껏 적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 배치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쪽이 9번이 주출입구여서 학생들은 이쪽으로 등교를 하게 될 거예요. 10번은 이 1층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입구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에 있고요. 11번에 음악실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4층이 음악실, 5층이 헬스장. 헬스장은 1학년 학생들은 아직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헬스반을 열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사용할 친구들은 와서 직접 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헬스장 이용을 하길 바랍니다. 이 8번은 급식실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 왼쪽에 있었던 이 2번이 3학년 건물입니다. 2층 오른쪽에 가면 진로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가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3학년 건물 2층에 계시고, 쭉 들어와서 이렇게 등교하죠. 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등교는 여기 중앙현관으로 등교해야 됩니다. 코로나 여러가지 점검 등으로 인해서 이쪽은 2학년이 등교를 하고요. 1학년은 이쪽으로 등교합니다. 등교해서 열체크라든지 자가진단 확인을 받습니다. 자가진단은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1학년은 이렇게 3, 4층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3번이 경성중학교이고요. 7번이 중학교체육관, 14번이 중학교 농구장인데 지금 중학교 체육관과 농구장을 이제 못 쓰게 되면서 이쪽 반을 중학교가 쓰고 이 반을 고등학교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경성고등학교 농구장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펜스도 이번에 새로 쳐놨으니까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4번은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여고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이쪽에 진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혹시 지나가다 보면 인사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위 배치도 10번 여기 올라가서 밑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농구장이죠. 여기가 고등학교 건물, 여기가 중학교 건물, 여기가 중앙현관, 그리고 여기가 식당,
여기 식당, 이 왼쪽에 살짝 보이는 여기가 이제 3학년 건물,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본관 교과교실 배치도인데 1, 2, 3, 4, 5, 4층에 있고 3층에 6, 7, 8 이렇게 있고, 이 앞에 공부방은 이게 OCC 전용 공부방입니다. 여기가 AI 교실, 여기 꿈당 카페는 여러분들이 조별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할 때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고요. 컴퓨터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부 교무실은 4층에 1학년 3반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들 궁금한 것, 어려운 점 있으면 선생님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층은 다 2학년만의 이제 공간이고, 아까 말한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 1층에는 이제 본 교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안전생활부, 여기 무서운 곳이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이 안전생활부에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도를 받고 또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벌 받는 일이 없고 모두 다 모험적으로 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중앙현관인데, 중앙현관 들어와서 왼쪽에 도서관이 넓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서 보고 여러분들 마음껏 학교 생활하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진학관 3학년 건물 배치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갈 일은 진학 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진로 진학 교무실을 가는 일은 있을 것 같고, 물리 실험실이나 생물 실험실, 화학 실험실, 지구학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다 문이 안에 있어요. 근데 물리 실험실만 문이 밖에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야 됩니다. 기술실, 음악실, 체력단련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식당 뒤편에 3층이 기술실, 4층이 음악실, 5층이 헬스장이고, 미술실은 매점 건물 5층에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연구해보는 것도 학기 초에 재밌는 경험이 될 테니까 한번 잘 연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쭉 학교를 받고 이제 교가, 유튜브에 경성고 교가를 치면 나와요. 한번 살짝 들어볼까? 경성고 교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것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 오리엔테이션 학교 소개는 마치고 2015 대입을 위한 고교 생활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우나 거의 많이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2학년 때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들 입시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목 선택에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뭐 쉬운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목 선택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나중에 차차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크게 내신 시험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내신은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중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중간기말고사는 신경을 써요. 하지만 수행평가, 단순히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디테일함을 이 수행평가에 담을 것인지,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지, 내가 이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쉽게 말해서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나 이런 시험 너무 지루해 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1, 2학년 때 수능은 어떤 건지를 감을 잡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1, 2학년 때 거의 그냥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당장에 3월 24일 목요일에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잘 보는 제일 좋은 방법, 기출문제를 딱 5년치 것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이런 시험이구나, 그리고 거기 자신감을 얻으면 아마 지속적으로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생활,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학교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학교생활이었고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실제로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손해를 보는 학생도 있고요, 기록만 잘 챙겨서 좋은 성과를 얻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 아까 뭐라 그랬죠? 4월 11일 23시 40분 내신으로 이렇게 등급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내신과 함께 중요한 게 특기사항입니다. 이 특기사항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수업을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고 수시, 전형을 이 두 가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봉진 그리고 행동발달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나 알차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위에 두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신과 수행평가. 여태까지 대입 하는데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시는 학교생활 기록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수시로 보통 60%를 뽑습니다. 정시로 나머지 40% 정도를 뽑아요. 정시는 수능. 1학년 때는 나는 수시만 할 거야. 나는 3월 24일 나 시험 안 봐도 돼. 나는 100% 수시로 갈 거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난 학교생활 안 해도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다 알차게 끌고 갈 수 있어요. 모두 골고루. 1학년 때는 특히 두 가지를 다 조율해 가면서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또 자신의 정시 관리하는 부분에도 집중해서 잘 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거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학의 중요성이 너무 이제 중요해졌어요. 이거는 문이과 계열을 초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으면 나 수학 못해, 인문 쪽으로 난 수학 잘하니까 이과, 이게 아니라 양쪽 다 수학이 너무 중요해졌고 인문 쪽에서는 이제 수학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싫어한다 해서 문과를 가고 수학을 좋아한다 해서 이과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학습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습 과정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수업을 들어요. 궁금한 게 생겼어. 책을 찾아봐. 책을 읽었어. 그리고 여러분 단순 독서 기록은 이제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안에 많은 독서 활동들이 아까 말한 특기사항 안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궁금한 게 생겼으면 방과후 학교에서 더 추가로 해소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진로까지 연관이 되고 진로가 단순 진로가 아니라 좀 더 심화돼서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심층된 서적을 또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활동을 또 체득하게 되고, 이 활동은 그대로 수행평가에 녹여들으면 너무 멋진 수행평가가 완성이 되겠죠. 아까 여러분들 수행평가 과제나 주제나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겨서 또 수업에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 모든 내용이 수업 안에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면 너무 멋진 생활 기록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1학년 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과정을 전부 다 1학년 때 끝내야겠다가 아니라 1학년 때 이 정도까지 하고 2학년 때 이 정도까지 하고 3학년 때 이렇게 완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훨씬 더 멋있는 학교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습니다. 안녕. 이상 학년부장이었습니다.